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100만 원 언저리 돈을 모았던 걸로 기억해요. 100만 원. 100원? 게임스탑 있잖아요. 40달러일 때 알았어요. 테슬라 빨리 사. 흡수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죠? 전화드리도록 방송도 본능에 역행하시는 분들이 되게 주식 수익이 좋아요. 어떤 친구 한 명은 계속 어두울 수 있잖아요. 몸무게가 8kg 빠질 때 느끼는 거예요. 훌륭하세요. 아까 싸우지 마시고요. 아니 왜 싸우면 왜 안 돼요? 엄마, 혹시 그 돈 갖고 있어? 투자에 도움이 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1년 신축년 진짜 새해가 밝았습니다. 식을 줄 모르는 동학개미의 열풍,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주식 투자 열기로 아주 뜨겁습니다. 여러분의 투자는 과연 어떤 스타일이신지요? 각 세대별 투자 성향, 투자 분석, 그리고 연령대별로 맞춤형 투자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식공감 2060 개미들의 역습, 지금부터 이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더 행복한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 주식의 시장에 입문하게 된 26살 남예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초년생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또 함께하게 됐습니다. 오늘 또 미국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웃음을 주시고 계시죠. 인기 개그맨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불혹을 맞이해서 인생 한번 바꿔보고자 주식에 몸을 던진 개그맨 조현민입니다. 40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부자 됩시다. 딸 수 있어. 할 수 있어. 진짜 전문가도 또 계시죠. 네, 우리 홍인선 점장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증권회사 20년 차고요. 유진투자증권 위워크 프론티어 지점장 홍윤선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타산지석으로 오늘 오신 패널분들의 장점은 장점으로 받으시고 단점은 그걸 개선하시는 쪽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초린이 다시 말해서 처음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게 뭡니까? 과연 가치 투자가 정답이냐, 트레이딩이 정답이냐? 자, 먼저 우리 남예준 학생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준 학생이 말하기 전에 저는 진짜로 네, 진짜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두 단어의 차이점을 모르고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가치 투자와 트레이딩 이걸 처음 들어봐서 죄송하긴 예. 한데 한번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누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치가 이 투게더 가치라고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네, 사실 이거는 전 몰라요. 뭐가 맞다 틀리다도 없고 이게 이거다라고 정의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트레이더라고 하시는 분들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치 투자고 이것은 트레이딩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 회사의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근본적인 재무와 관련된 주된 영업 이런 쪽에 좀 포커싱을 돼서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분들을 보통 가치 투자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트레이더들은 뉴스라든지 어떤 흐름이라든지 패턴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증시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그런 쪽에 좀 더 신경을 쓰시고 매매를 가치 투자자보다는 조금 더 빈번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을 트레이더라고도 하죠. 그래서 뭐 스윙 트레이더다, 데이 트레이딩이다,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장기와 단기로 그러니까 큰 카테고리는 그렇게 보면 되나요? 제가? 네, 저는 꼭 굳이 그렇게 나누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하지만 나눈다고 하면 약간 단기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오래 가지고 계시는 분 이렇게 뭐 나눌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렇죠. 이제 대충 제가 이제 쉽게 개념을 알기에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예준 학생은 어떤 쪽에 본인이 더 가깝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완벽하게 가치 투자 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완벽하게. 네, 완벽하게. 완벽이라는 표현 쓰기 어려운데 왜냐하면 사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주식을 시작한다고 하면 주식 함부로 시작하지 마라.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저도 대학교에 다니기 전까지는 그렇게 안 좋은 사례들만 많이 보다 보니까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았고 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하지 않고 그냥 통장에 돈만 넣어놔서는 좀 의미 있는 재테크를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꼭 배우기는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러면 내가 주식을 어떻게 잘 배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속한 동아리에서 이제 가치 투자를 이제 한다는 걸 알게 됐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쪽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저한테는 이게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같이 이게 지금 일생일대 고민의 순간인데 마음속에 한 명은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있죠. 저희 또 부모님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거든요. 저는 두 분 다 좋아합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또 일종의 보상을 조금씩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또 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저에게 깜짝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네. 제 생각에는 네. 지금 이게 설날에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올해 시작했거나 작년에 시작했거나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보신다고 하면 저는 궁극적으로는 가치 투자를 지향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레이더라고 하시면 오늘 샀다가 오늘 팔고 조금 전에 샀다가 몇 분 뒤에 팔고 이런 투자자의 영역은 되게 고수의 영역이고 프로의 영역이에요. 그래요? 아직 태어나서 걷지도 않았는데 춤을 추고 있는 뭐 이런 그럼 저 거에서 고수인 건가요? 그렇죠. 근데 고수의 영역인데 감사합니다. 춤을 췄는데 잘 돼요. 처음에 막 좀 어느 정도 잘 되다 보면 왜책 중에 행운에 속지 마라는 그런 책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좀 뭔가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주식은 하루에도 몇 프로, 몇십 프로가 움직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이게 너무 쉽게 돈을 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트레이더가 될 거야. 나는 이거네. 내가 지금까지 왜 공부를 해?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에 대한 그런 오해에서 그리고 너무 차트에만 매몰된 매매를 하시다가 조금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 분들이 많아서 저는 그 투자의 고전에서 얘기하는 가치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게 지금 올해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 에게는 무조건 중요하다. 주주로서 그 회사를 믿고 신뢰하고 같이 커가면서 배당도 받고 시세 차익도 얻는 게 2021년에는 그런 투자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럼 그 얘기가 그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그럼 좋아하는 회사가 조금 안 되더라도 믿음을 가져주고 네. 뭐 그런 거고 네, 단기간에 이제 돈만 보고 움직여서 돈을 많이 딸 수 있는 거는 네. 약간 이렇게 매매로 가는 거고. 네 그렇죠. 그럼 저는 매매 쪽이네요. 네, 맞아요. 네. 저희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시는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돈이 많은 주식 부자 워런 버핏 이 두 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치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기업, 내가 믿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투자를 하면 적게는 10년, 길게는 30년 동안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금 아주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요. 그래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이 회사가 잘 됨에 따라서 나도 같이 이익을 공유한다는 그런 것이 아마 가치 투자의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오 소름 돋았어요. 네, 저 그런 그렇습니다. 개념이 전혀 없었다가 여기서 지금 들어서 약간 좀 충격 먹었어요. 아, 그럴 그렇군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네. 조윤민 씨, 네. 과연 어떤 식으로 접근하셨는지 한번 솔직히 공개해 주시죠. 딱 두 가지로 접근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인지 뭐 트레이닝인지 모르고 그냥 하나는 친구 회사를 샀고 하나는 그 어플 딱 들어갔는데 빨간 걸 샀어요 일단. 이게 돈인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샀어요. 이제 그거 이렇게 두 가지로 되게 투트랙이죠. 예. 분산 투자라는 거를 제가 몸소 했죠. 뭐 결과 지금 뭐 한 주밖에 되진 않았지만 아무 정보 없이 그냥 샀던 건 떨어졌고 친구네 회사는 또 올랐어요. 아까 그 궁금한 게 제 성향도 그렇긴 하지만 제가 아까 매매 그 트레이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건 궁극적으로는 가치인데 지금 제 주차 또는 제 능력으로는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해가면서 이 흐름이라면 이곳에 장기 투자해도 되겠다라는 시각을 갖는 건 제 욕심입니까? 아니면 순서가 잘못된 겁니까? 정말 이거 일반인 같으면은 2년이나 3년 지나야지 깨닫는 것을 주변에 이렇게 네. 망하신 분들한테 많이 들어요. 우리 현민 씨의 궁금증을 가장 명쾌하게 알려드릴 분이 계십니다. 있어요. 바로 홍인선 정말요? 지점장이신데요. 네. 자, 우리 홍 지점장님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몇 살부터 하나요? 보통 20살 넘은 하죠. 우리 홍 지점장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오. 시작했답니다. 뭐 이건 무슨 돈으로? 놀라운 일이죠.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제가 고3 때부터 아주 전문적인 투자를 한 건 아니고요. 고3 때 우연히 지금은 이 이름을 들으면 이걸 알아들으시면 거의 40대인데 예전에 그 럭키치약 럭키증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럭키 모르세요? 모르겠어요. 알잖아요. 그거 썼어요, 나는. 아,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아, 네, 여기서 네. 세대 차이가 나오네요. 네, 아. 그 럭키. LG. 그죠, 맞죠. 맞아요, 나중에 LG. 럭키 금속 골드스타. 야, 아, 역시. 모르시는구나. 네, 모르죠. 럭키스타가 LG의 전신이었어요? 그렇죠. 럭키 금성. 럭키금성. 럭키 금속. LG. 럭키. 아, 그래서 제가 고3 때 럭키증권에 가서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는 전표, 매수, 삼성전자 2만 원에 10주 시세 바뀌는 거 보면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써서 맞아, 낸 영화에서 거를 봤었어요. 네네네. 그걸 영화에서 봤죠. 그렇죠.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잘은 몰랐는데 그리고 대학교에 와서도 계속 주식 투자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증권회사까지 이제 자연스럽게 오게 됐는데 오늘이 지금 설날이잖아요. 그렇죠. 세배를 하게 되면 되게 희한한 일이 많이 벌어져요. 일단 채무자와 채권자가 생기는데 저는 다 이해하시죠. 세배하고 나면은 엄마가 조용히 방으로 불러가지고 야 얼마 받았어? 야, 작은 아빠 얼마 줬어? 뭐 이런 걸 항상 물어보거든요. 나 나쁜 사람 만들지 마라. 네, 뭐 그러면서 이런 다 거죠. 기억하고 있다. 이거 너 반드시 너 준다 이렇게 하지만 애들이 또 이렇게 놀다 보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애가 셋인데 저희는 그 어릴 때부터 뭐 돌반지 이런 거 준 거를 다 모아봤어요. 그리고 세뱃돈도 다 모아서 세뱃돈이 이렇게 들어오면 정산을 해서 엄마가 애기들 계좌로 입금을 해주고 그 현금은 나중에 은행 가서 입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좀 컸을 때 그게 몇백만 원의 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몇백만 원으로 저희 애들은 다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국내 주식도 하고 해외 주식도 하고 있는데 사실 아기가 태어나기만 하면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가 있고요. 아, 그래요? 그럼요. 증권계좌를 그래서 요새는 오. 산후조리원에서 증권계좌를 많이 개설을 아. 하고요. 와, 진짜? 그럼 증권계좌를 개설을 하게 되면 성인만 하는 줄 알았어. 네, 거기에 법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세금이 안 붙는 증여를 할 수 있고 아기들한테 계좌 개설을 해주면 아기들의 주식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기간이 10년, 20년, 30년.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안정한 기업, 큰 기업을 사주면 잘 될 수밖에 없고 이 쌈짓돈이 시드머니가 되는 거예요. 시드가 씨앗이 돼서 이걸 가지고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하면 아기들한테 더 이상 경제 교육, 재택 교육을 할 필요가 없이 아이들이 알아서 유튜브 보면서 투자하게 되고 아이들끼리 토론하게 되고 집안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족 워크숍 하면서 보잉 어떻게 됐어? 디즈니 어떻게 됐니? 넷플릭스 가입 뭐 이런 얘기 하다 그런 건 보니까 좋다. 근데 애기들끼리도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넷플릭스 이번에 디즈니 들어오면은 뭐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런 걸 이제 5학년 중학생이요? 이제 중학생이 4학년한테 얘기하면은 디즈니보다는 넷플릭스가 그래도 뭐 이런 얘기가 집안에서 자연스럽게 오고 가면서 점장님, 그러면은 그 따님 뭐 자제분들께서 네네네.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친구 한 명은 계속 어두울 수 있잖아요. 그것도 다 감안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 명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누가 1등이고 2등이고 3등이 이런 게 나와요. 우리나라 이렇게 서열 뭐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나오는데 처음에는 막 울고 그러더라고요. 셋째가 뭐 나는 뭐 남은 그지 같은 주식 뭐 그 이런 나이 얘기. 때는 장난감 가지고 울나는데 그렇죠.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이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좋은 타이밍에 주식 투자를 해서 사실 거의 손실이 나 있는 종목이 한 종목도 없이 뭐 어떤 종목은 10배 이상 된 종목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요즘 친구들은 저희 애들 이런 얘기해요. 뭐 돈 들어오면 나 이거 가지고 디즈니 몇 주 더 사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면은 되게 좋다는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지금부터 설날부터 2021년 설날부터 하는 게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뜨끔하시는 어머님들은 반드시 시드머니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갖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제가 어릴 때 주식을 하진 않았지만 돈을 성실하게 저축하는 편이었어요. 오, 그냥 진짜요? 더운 여름날에 학교 마치면 보통 뭐 아이스크림이나 떡볶이 사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내가 지금 이거를 참고 집까지 걸어가면 500원을 모을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모아서 초등학교 때 좀
100만 원 언저리 돈을 모았던 걸로 기억해요. 100만 원이요? 얼마요? 초등학생이? 100만 원 넘게. 근데 진짜로? 100이면 크죠. 그죠. 아니, 그때 100이면 되게 크잖아요. 한 번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자기한테 맡겨두면 나중에 필요할 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엄마 혹시 그 돈 갖고 있어? 나 그 돈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도대체 돈의 행방을 찾을 수가 아직도? 없더라고요. 예. 미스테리. 아직도 미스테리. 세계 9대 미스테리. 아마 어머니께서는 더 놀라운 보상을 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예준 어머님 맞죠 제 말이?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 철칙 강다은 캐스터님부터 시작하시죠. 저는 일단은 감성에 투자를 조금 하는 편이에요. 감성이요? 네. 요즘 종목 이름인가요? 갬성. 갬성인 거죠. 네, 갬성이죠, 갬성. 갬성. 요즘 또 젊은이들은 이 갬성에 죽고 못 살거든요. 음. 이런 아이폰 같은 거 있죠. 네. 젊은이들이 왜 사는 줄 아세요? 뭔 내려고. 갬성. 이 뭔 내려고. 사과가 없으면 이거는 아이폰이 아니죠. 저는 그렇죠. 이렇게 갬성에 투자를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도 제 포트폴리오 중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테슬라인데 테슬라의 앞모습을 보고 빠져서 이번에 또 차 계약을 할 때도 테슬라를 계약을 했답니다. 진짜로? 언제 나와요? 나이트 모드. 이게 제가 아직 운전면허가 없어요. 이게 제가 예약은 걸어놨고 출고가 한 5, 6월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전적이시다. 지금 열심히 운전 연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진짜 공도에서 겹치진 맙시다. 네. 저 피해가지 마세요. 나 피해야 될 것 같아. 유리창 내리지 말기. 네. 제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현대차, 기아차 직원 여러분 조금 더 분발하십시오. 이거 뭐 테슬라에 했다는 것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 네. 자, 현대차 화이팅. 네. 자, 그다음 우리 가만히 예준 학생님 어떻습니까? 죄송한데 제가 지금 따니 캐스터님께서 테슬라 얘기한 거밖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질문이 뭐였죠? 뭘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제 정말 네. 투자 철칙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투자 철칙.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학생이다 보니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여윳돈만 가지고 하자. 그런 기본적인 투자 철칙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냥 내가 목표한 대로 나의 길을 걸어가자. 이런 철칙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민 천재님 아, 한 예. 2주 만에 네. 3년 동안에 남들이 익히는 걸 바로 터득한 그렇습니까? 네, 주식의 천재입니다. 네. 네. 투자 철칙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불과 2주지만 진짜로 뭐 멋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기준으로 정했던 금액의 3배가 넘어가면 그 순간 저는 그만둘 겁니다.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더 맛을 봐도 이건 독일 것 같고 그러니까 3배까지 된다면 뭐 좋겠죠. 이게 희망이죠. 근데 딱 3배가 돼도 저는 그냥 딱 그만둘 생각. 쉽지 않을 아유. 거예요. 뭐 저 지금 찾아오셔야 돼요. 왜? 아 이제 시작인데. 3배가? 아유. 더 벌 수 있어요? 아니 혹시 타짜 1편 안 보셨어요? 왜요? 고니가 그러잖아요. 우리 누나 돈 5배만 벌면 그만두겠다. 그만두던가요? 집에 가기 싫니? 이렇게 해서 부산으로 내려가죠. 네. 가서 BMW 테슬라를 타러 갈까요? 요즘은 테슬라죠. 근데 진짜 많이 그러니까 원래 돈의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평가받는 게 저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가치가 높아지면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되잖아요. 오. 10,000원이 9,000원이 되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 그냥 10,000원이 11,000원이 되는 것도 저도 그냥 이건 플러스 복이다. 제가 원래 받아야 되는 복보다 플러스다. 약간만.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그 짧은 2주 만에 내가 많이 본 만큼 리스크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요? 자, 네. 마지막으로 우리 홍 점장님 투자 네. 철칙 부탁드립니다. 제가 증권회사에 20년 근무하면서 정말 많은 케이스의 많은 분들을 정말 보잖아요. 가치 투자부터 트레이더, 스캘퍼, 데이 트레이딩, 스윙 트레이더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자기 생각대로 투자를 해야 돼요. 이게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종목을 왜 내가 샀고 이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됐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겠다라는 자기 생각이 없으면 그건 투자가 아닌 거죠. 자기 생각고 자기가 전문가가 된다라는 말씀을 아주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요즘 유튜브라든 한국경제TV를 포함한 많은 방송을 보시면 아주 어렵지 않게 전문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투자 철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투자 철칙은 내가 아는 기업에 투자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대한항공,
여객을 많이 이용하신다. 그러면 대한항공을 매수하십시오. 만일에 여러분들이 에이시아나를 이용하신다. 저는 아시아나 발음이 잘 안 돼요. 예, 에이시아나. 네이티브 스피커라. 예. 아, 예. 아시아나를 많이 이용하시면은 아시아나 주식을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제가 투자 철칙으로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모르는 기업에 남의 추천만 사는데 그건 반드시 후회를 낳습니다. 맞아요. 그럼 그게 100%입니까? 그러니까 그 내가 아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백전백승이냐 이거죠. 백전백승은 아닙니다만은 모르는 기업에 투자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기다리는 기간을 길게 갈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네, 반드시 자기 생각대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아는 기업에. 맞습니다.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시다 보면 이익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실 볼 때도 적지가 않습니다. 네. 이럴 때 어떤 멘탈 관리, 다시 말해서 손실을 보고 있을 때는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 한번 우리 강다은 캐스터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 트레이딩이냐 가치 투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일단은 가치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플을 지워버려요. 그냥 내가 이 어플이 있으면 지금 너무 떨어지는데 안 돼. 훌륭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지워버리고 그냥 묻어두자. 이 종목은 언젠간 간다라는 마음으로 하고요. 트레이딩은 어찌됐든 일단 빠른 기간 내에 수익을 봐야 되니까 제가 손절을 정말 잘해요. 그래서 조금 칼 같다는 얘기. 사람들이 진짜 손절을 못 하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오르겠지 하는데 저는 딱 기준을 삼고 바로 쳐버립니다. 이런 게 좀 필요하지 거의 않을까요? 자기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하는. 네. 역시 아닙니다. 테슬라 지주 나오세요. 테슬라 오너 나오세요. 일론 머스크가 아주 좋아요를 누를 보고 것 같네요. 계시나요? 네. 네. 어떻게 우리 예준 학생은 질문 한번 또 드릴까요? 안 그러면 질문 아십니까? 저 이번에 질문 완벽하게 암기하고 예. 한번 하시죠, 그러면. 암기까지. 암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사실 제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빠른 손절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좀 마이너스가 되면 두 가지로 좀 나뉘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 기업을 잘 모르고 확신이 없으면 지금 손절을 해야 되나? 더 가지고 있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정말 다른 일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기업이 정말 지금 당장은 조금 마이너스일지라도 미래에 정말 오를 거라는 좀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지금 당장 손실이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제 일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이제 손절을 잘 못하는 사람이니까 정말 내가 잘 알고 믿을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주 만에 3년치를 다 터득하신 우리 현민 씨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뭐 두 종목 중에 하나는 별로 수익이 안 난 안 걸로 알고 나죠. 있는데 마이너스고요. 예, 아이고, 하나는 좀 올라가고 네. 있는데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극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좋았다 나빴다 해요. 지금 기분이 계속 그리고 좋았다 나빴다 하는데 저가 알았어요. 저는 이제 심이 약한 사람이구나. 이걸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로 마이너스를 안 되는 거를 골라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제가 가치보다는 트레이딩을 해갖고 오늘 하루하루 기분 좋은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저는 이제 포인트. 떨어질 때 보니까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지금 그걸 2주 만에 느끼셨다는 얘기입니까? 2주 안에? 그렇죠. 목요일 날 서갖고 여기 들어와서 주식 천재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대단하시다. 그거는 적어도 내가 한 4, 5천 깨지고 잠 못 자고 몸무게가 8kg 이상 빠질 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렇게. 그래요? 아니 앞으로도 많이 올 거예요. 그런 날이. 그렇겠죠? 홍 점장님 멘탈 네네네.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조언 주시죠. 모든 투자자가 그렇지만 주식이 올라가면 되게 기쁘고 떨어지면 공포를 느끼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보면 본능에 역행하시는 분들이 되게 주식 수익이 좋아요. 떨어지게 되면 자꾸 너무 공포를 느껴서 팔게 되고 올라가게 되면 너무 좋은데 또 그 좋은 과실을 빨리 따먹어가지고 자기의 어떤 심리적 안정이나 내가 맞았다라는 걸 빨리 캐치를 해서 그거를 이제 수익을 잘라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미국 주식에는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씩 주지만 미국은 기본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배당을 주고요. 배당을 보는 투자는 주가가 빠지면 나한테 50원을 주는 기업을 10,000원에 샀던 거를 8,000원에 살 수 있어? 5,000원에 살 수 있어? 이게 배당이 기본이기 때문에
특히 배당으로 월 수익을 월 그 생활비를 내는 강남의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 월 500이 나오게끔 해외 주식이나 국내 주식, 뭐 중국 주식을 포트폴리오를 짜주세요. 이런 니즈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이 기본이 되면 주가가 빠지더라도 공포를 느끼지 않고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기업이 만약에 미국 최고의 통신회사, 뭐 절대 어떻게 잘못될 리가 없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AT&T. 네, AT&T 이런 회사들 지금 7% 정도 배당을 주는데, 네, 이런 회사들의 주식을 사면 떨어질 때마다 좋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랑 정반대되는 감정을 느끼고 되고, 이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시세를 그렇게 많이 쳐다보지도 않고 크게 멘탈이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꼭 그런 투자를 먼저 선행하고 그 이후에 다른 투자를 보시는 게 남은 인생 동안의 올바른 투자의 습관을 만드시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가치 투자하고 트레이딩의 선택은 이제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 투자해야 될까요? 한국 주식이냐, 미국 주식이냐? 한번 우리 이준 학생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사실 지금은 한국 주식에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게 꼭 한국 주식이 뭐 미국 주식보다 더 좋은 것 같아서 그러는 건 아니고 저도 이제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배우는 접근성 쪽에서는 한국 주식이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일단 영어를 안 봐도 되죠. 아, 좋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한국 주식을 먼저 했지만 미국 주식에도 점점 더 많은 관심이 생기고 있고 좀 궁극적으로는 좀 그쪽으로 좀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 회원님들의 사례를 봐도 점점 더 미국 주식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늘어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 동아리 안에 또 스터디를 이제 개설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뭐 한국 기업들 분석하는 스터디들이 많았는데 요즘 점점 뭐 미국 주식을 분석한다던가 해외 신문을 이렇게 읽는 스터디를 만들다던가 그런 방향으로 좀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캐스터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일단 예준 학생처럼 영어가 조금 익숙지 않은 분들에게는 우리 또 한국경제TV의 굿모닝 투자의 아침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미국 주식 보고 한국 주식 사자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네, 아주 그런 잘 보고 방송을 있어요. 보시면 잘 보고 있어요. 예. 아주 투자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지금 미국 시장 자체가 한국과 비교했을 때 조금 텀이 좀 길어요. 주가 자체 패턴이 조금 장기적이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캐스터님은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쪽에 좀 더 비중을 두신다. 이것도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지만 하나를 고르라면 미국 주식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을요? 네. 지금 이제 국내 주식만 투자하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앞으로도요. 단 한 주도 외국 걸 투자하고 진짜 싶은 마음이에요. 왜요? 애국자? 아니요, 전혀 애국 그게를 떠나서 네. 아까 들어보니까 내가 뭐 좋아하는 회사 아니면 내가 가치를 투자할 회사를 한다는 베이스를 듣고 생각해 보니 아까 분명히 영어가 핸디캡인데 굳이 돈 때문에 거기가 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미 한국 거를 더 알 수 있고 한글을 쓰고 있는데 그게 더 알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외국 거는 뭐 번역기를 아무리 돌린다고 해도 야나도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막히는 곳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게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서 한국 거만 할 생각입니다. 네. 네, 충분히 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뭐 멱살 잡아야 돼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미국 주식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하루 일상을 돌아봤을 때 미국 기업이 더 친숙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맥도날드, 뭐 코카콜라, 아이폰, 디즈니? 애플, 디즈니, 넷플릭스 이런 게 물론 이제 영어가 하나의 장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 기업들을 이제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예준 씨도 미국 주식으로 돌아섰네요. 아까도 미국이라고 얘기했어요. 보니까. 그래요? 맞죠? 아니, 그러니까 싸우지들 마시고요. 아니 왜 싸우면 왜 안 돼요? 저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국내 주식 최고죠. 전 평화주의자예요. 저도 국내 주식 투자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미국 걸 얼마든지 하니까 이거 다 자유잖아요, 그죠? 그죠. 자, 팀장님. 제가 맞다고 해줘요. 네. 제가 여러 지금 다툼 속에서 제가 중재자 역할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동학개미 운동과 함께 서학개미 운동이 이제 시작이 돼서 해외 주식에도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국내 주식이냐 미국 주식이냐 논쟁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논쟁, 구분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좀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나라를 구분짓지 않아요. 나라를 구분짓을 노력을 할 동안 어느 기업이 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고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받는 기업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마트에 가서 과일을 살 때 바구니에 야 칠레산 30% 담고 미국산 20%, 호주산 40% 담.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지 않잖아요. 싸고 맛있는 과일 담듯이 요즘은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중국의 텐센트가 좀 맛있는 과일이다 생각하면 이렇게 바구니에 담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꼭 미국이 맞다. 뭐 내가 조선의 아들이다. 네. 뭐 나는 뭐 이런 필요가 전혀 없고 싸우지 않으려고 제가 이렇게 네.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네. 자, 역시 아무래도 이제 우리 홍 점장님은 다양한 고객층을 만나야 되는데 요 근래 들어서 이제 국내 증권사 지점에서도 네. 국내 주식 관심도 물론 있지만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에 그렇게 관심이 많다면서요? 최근에는 글로벌한 투자가 특히 강남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일상이 되어버렸고요. 저희 PB분들도 고객님이 딱 오시면 중국산, 미국산, 한국사 이런 식으로 해요. 저는 세 나라 다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드시 글로벌리한 이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미국 주식은 통화를 어떤 걸로 살까요? 달러? 맞았죠? 중국 주식은? 위안. 오. 한국 주식은? 달러? 직업병입니다. 직업병. 아, 예, 예. 네. 한국 주식은 원으로 환이죠, 사죠. 환. 아, 이거 죄송합니다. 환으로, 네, 환. 원으로 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나라의 주식을 사다 보면 통화의 분산이라는 효과를 가지고 와요. 어렵지 않은 말이죠. 네, 알죠. 통화의 분산. 우리나라 IMF 때 환율이 1,800원대까지인가요? 맞아요. 뭐 700, 1,600원대까지 1700뭐 이쯤 했었어요. 치솟았었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원화 통화는 경제 위기에 상당히 취약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지금 리스크는 모든 자산이 원화 베이스로 되어 있다는 거죠. 부동산, 주식, 채권, 금융 모든 적금융 모든 게 원화이기 때문에 통화의 분산은 장기적인 투자에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미국 주식은 배당에 대한 이야기 아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배당금을 상당히 많이 주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서 돈을 많이 벌면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해주는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 분한테는 미국 주식이나 중국 주식, 해외 주식을 하는 게 좀 큰 인사이트를 갖는 시야를 좀 넓게 보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은 말 그대로 동학개미의 열기 그리고 무브머니 다시 말해서 돈이 이동되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부동산보다는 차라리 주식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까지 가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동학개미들이 주식시장 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그 배경 한번 본인의 생각을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진 지 얼마 안 돼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폭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몇 배 이상 주가가 뛰었잖아요. 저희 동아리에서도 그 전에는 경쟁률이 뭐 한 2대1, 3대1 정도였는데 딱 그 코로나가 터진 시점부터 해서는 5대1이 됐다가 지금은 또 7대1이 됐고 그런 동아리 분위기예요. 들어가는 경쟁률이 지금 대학을 들어가는 경쟁률보다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만큼 관심이 올라가고 있는데 동아리 한번 예준군은 몇 대 몇일 때 들어갔어요? 전 5대1 때 들어갔습니다. 오, 그래 나쁘진 않네, 그죠? 나쁘지 않죠. 인기 있을 때 들어갔네요. 어, 다음 우리 다음 캐스터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20대, 30대의 직장인의 어떤 대표로 나오신 건데 네. 주변에 그분들 의견은 어떻던가요? 이게 전문 용어로는 FOMO라고 하는데 다들 아시죠? 어, Fear of 들어봤어요. Missing Out이라고 그래. 나만 뒤처지는 FOMO, 느낌인 예. 거예요. 주변에 다 돈을 버는 게 제 지인 중에는 최근에 비트코인을 400달러일 때 사서 지금 35,000달러대까지. 그러신 또 귀인이 네, 계세요? 그런 귀인도 계시고 또 미국에서 뭐 공매도다 하면서 주변에서 거의 한 5명 정도가 저한테 게임스탑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거 보면 이게 분명 투기성 매매고 위험함에도 젊은 세대들은 일단은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계속 그러니까 나만 이러고 있나? 라는 생각에 또 투자에 뛰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캐스터님 전화번호 좀 얻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네요. 아니 여기 뭐 시청자분들 중에서 비트코인 400달러에서 3만 달러, 3만 달러. 뭐 테슬라 예매했다. 아니, 전화기 애플 쓰고
아, 정말. 조선의 아들. 조선의 40대입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자, 뭐 주위 보니까는 40대도 요즘 정말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렇죠. 다 주식에 열풍 불어가지고. 네, 네. 조유민 네. 인기 개그맨님 네, 네. 어떤 계기로 오셨는지요? 이게 또 방송을 하다 보면 이제 녹화 시간이 길어지고 그럴 때 저희가 뭐 텐션이라 그러죠. 떨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그렇게 그래프가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항상 하이 텐션을 유지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주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저기 수익률이 좋으면 이게 이 친구는 이 상황이 힘들어도 그러니까 다른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뭔가 또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그게 만약에 주식이 잘 된다면 제가 이 연예인 생활, 개그맨 생활 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만일 우리 조유민 개그맨님이 수익률이 좋으신다 그래도 지금 하시는 일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좀 약간 등한시는 해볼게요. 예. 일단 하긴 할게요. 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최고의 재테크는 본업에 충실하는 것이다. 저도 이제 60대의 어떤 공감을 가질 수 있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989년도 1000포인트에서 계좌를 텄는데 뭐 3년 동안 주가지수 1000이 300포인트까지 쭉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아주 고민이 많아요. 지금 60대, 70대 계시는 시청자분들 과거에 적게는 3번, 많게는 5번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뭐 좀 되려고 하니까 IMF가 터지고 뭐 좀 되려고 하니까 9.11 테러가 터지고 뭐 좀 되려고 하니까 뭐가 터집니까? 서프라임 터지고. 그래서 이건 나하고는 주식하고는 안 맞는가 보다 생각 가지시는데요. 네, 제가 모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60대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본론적으로 깊이 있게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업종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접근하는 방법, 루트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현준 학생한테 가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뭐 내부 정보라든가 그런 좀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얻기 힘들지만 뉴스 같은 것들 많이 보면서 최근에 제가 이제 좀 관심 깊게 지켜본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갑자기 어느 날 주가가 많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그렇게 해서 왜 그렇게 됐지를 또 찾아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요즘 어떤 이슈로 어떤 산업에 되게 관심이 높고 또 어떤 기업이 뭐 때문에 조금 상황이 안 좋고 그런 거를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음 캐스터님은 뭐 시내 직장이십니까? 직장 나가서 보는 게 업무가 전부 주식 관련. 그렇죠. 님도 보고 뽕도 딴다고 일을 하면서 참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글로벌 IB라고 흔히 월가라고 표현하는 뭐 모건 스탠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이런 대형 은행들의 전망을 전 좀 많이 따르는 편인 게 있어 보인다 지금. 되게 있어 보였어요. 괜찮았어요? 네. 되게 있어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게임스탑 있잖아요. 네. 제가 $40일 때 알았어요. 지금은 상상조차 못할 금액인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때 한 월가 리포트를 제가 보다가 최근에 공매도가 좀 많이 된 종목들에서 한 10가지 정도를 다뤘는데 게임스탑이 공매도 비율이 144%인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유동주식 100% 대비 공매도가 된 주식을 의미하는데 유동주식 이외에도 다 공매도가 됐다는 거죠. 이건 무조건 오른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 크게 투자는 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조금 이 거시적인 리포트를 보다 보면 미리 알 수 있더라고요. 네. 다음부터는 좀 더 가까이 지내요. 네.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죠? $40일 때 좀 이렇게 서로. 정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딱 바닥 찍었을 때더라고요. 하긴 나도 맥킨토시 때 미래를 봤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거 뭐 마우스 클릭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서 이건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깝네요. 다음 우리 그 본격적인 투자는 불과 2주에 불과하지만 정말 2년, 3년 이상의 내공을 가지신 우리 주린이 네. 현미 씨는 어떻게 접근하십니까? 종목 선정을. 직업이 이제 사람의 마음을 사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을 웃겨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감에 투자를 그러니까 감을 베이스로 가거든요. 저의 필 최근에 느끼는 기운은 저는 이제 건설로 보는 거거든요. 뭐 다들 배터리다, 뭐 미래차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무조건 층간 소음을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지금 이제 쌓일 대로 쌓여서 앞으로 건설할 때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건설사들이 제시를 해야 될 거고, 그렇다면 이제 건설사들이 정말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건설사들 주식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의식주에서 주로 따졌을 때는 주의 안락함이 이제 정말로 수요가 직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 지금 건설업이 그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건설의 어떤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제 판단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사실에 기반해서 긍정적인 건가요? 매우 긍정적이고 매우 정확한 거죠. 감이 좋으세요. 네. 아, 이거 혼자만 하고 있을 걸. 직을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왜요? 저희 회사 신입사원 좀 뽑는데 위어크에서 뵙겠습니다. 유진. 감사합니다. 생각을 한번 우리 점장님께서 정리해 주시죠. 저희는 업이 증권회사에 있기 때문에 전문가 리포트가 하루에도 몇백 개씩 나오잖아요. 그리고 많은 채널에서 정말 전문적인 내용을 많이 듣지만 여기 계신 시청자분들이 너는 그런 거 보시면 나는 그런 거 못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지금 50대, 60대 분들이 가장 알기 쉽게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피터 린치식으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변화를 통해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것이 되게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과 저희가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가 2007년, 8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이거 지하철 타니까 다 이걸 보고 있고 뭐 앱스토어에서 뭘 다운받고 있네. 이때 이 주식을 샀으면 몇 배 정도 됐을 것 같아요. 2008년 정도의 그 주식 애플이죠. 네, 샀으면. 애플이죠. 감이 좋으시니까 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그땐 전 아몰레드가 오래 갈 줄 알았어요. 아몰레드. 저는 저기 노래 제목인 줄 알았어요. 햅틱을 평생 쓸 줄 알았어요. 햅틱. 저도 썼었는데 햅틱. 변화에 감이 안 좋아. 그 주식을 그때 샀으면 네. 대략 한 13배 정도 올랐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애플이잖아요.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네. 텔레비에서 아까 텔레비전에서 집에 관련된 방송, 인테리어 관련된 방송이 음식 먹방 이후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신 예측이 아닐까라고 저는 또 옆에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정도 스텝이 크진 않는데 네. 그러고 보니 그래 보인다라는 그렇죠. 거죠. 저도 이제 60대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가요. 뭐가요? 왜? 옛날엔 그렇게 안 하고 일단 귀에다가 말합니다. 테슬라. 옛날엔. ASMR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요즘 ASMR. 주위에 사람도 없는데 꼭 뒤돌아서 말했다. 이거 하지 않나요? 바로 그거 그리고 나중에 오르면 내가 말했지. 나 말했다. 아니 그래서 그 친구 말을 믿고 사지 않습니까? 네. 안 되는 거 아시죠? 알죠. 네. 결국 저는 무신분립이다.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야 되고 믿음이 없으면 존립할 수가 없다는 그 말이 딱 떠올립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비 모임을 잘 활용해라. 저만 해도 이제 현직에서는 물러나다 보니까 오비 모임이 몇 개가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 60대 넘으신 어르신들은 가장 큰 힘이 뭡니까? 인적 자산 아닙니까? 네트워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60대, 70대 계신 분들도 이제 내 시대는 아니구나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한국경제TV와 함께 같이 공부하시면 박수 좋겠습니다. 한번 치십시오. 좋은 말씀 있습니다. 역시 60대. 역시 선생님 진짜 소스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귀로만. 뒤로만 얘기했어요. 자, 이제 꼭 이 주식만큼은 눈여겨봐야 된다 하는 종목을 우리 다은 캐스터님부터 할까요? 대세를 따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미국 주식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바이든의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전기차 다음은 수소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30년대까지는 전면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관련 종목들이 또 유망하지 않나 싶고 저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한국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나이스. 최근에 제가 이제 좀 관심 깊게 보고 있는 종목은 일단 NC소프트가 있는데 NC소프트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뭐 리니지라던가 그렇죠. 이런 게임으로 유명하죠. 야구단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게임도 요즘 모바일 시장이 되게 많이 커졌잖아요. 근데 이 NC가 2017년 여름에 리니지 모바일 1을 발매를 했고 그다음에 19년 말쯤에 2를 발매를 했는데 그 사업 보고서의 재무제표를 보면 딱 그 리니지 모바일과 모바일 2를 발매한 시점부터 영업이익이 수배로 뛰었어요.
아 그래요. 얘네가 이제 또 다른 신작을 이제 출시 예정을 앞두고 있고 또 해외 시장도 이제 수출을 이제 진행 중에 있으며 그 NC 대표님이 K 문화 이렇게 아이돌 쪽에도 좀 관심 있으신가 봐요. 택진이 형이. 네, 그래서 그 택진이 형이 네. 그런 뭐 아이돌 관련된 그런 새로운 사업도 준비 중에 있어가지고 제가 유심히 보고 있고 또 하나의 기업을 말씀을 드리자면 키다리 스튜디오라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웹툰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레진 코믹스라는 또 다른 웹툰 플랫폼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다 집에서 이렇게 좀 웹툰을 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요 키다리 스튜디오의 영업 실적도 굉장히 많이 뛰었는데 최근에 이제 레진 합병 이슈가 뜨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많이 올랐지만 좀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분명히 더 성장할 종목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 역시 투자동아리 회장님 다우세요. 최근에 되게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을 쏙쏙 집어내시네요. 아, 그래요? 정말 점장님 칭찬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합니다. 오. 아예 다른 분 칭찬도 마찬가지죠. 5대1 네. 뚫은. 네, 아무래도 이제 연령대별로 약간의 선호하는 종목이나 접근 방식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우리 시험자님께서 그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중국, 한국을 3대 3대 4. 미국도 상당히 매력이 있고요. 중국도 앞으로 10억 인구가 발전해 나갈 어떤 새로운 미국과의 대립에서 상당히 크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기차가 된다고 했을 때 전기차를 테슬라 살 것인지 중국의 니오를 살 것인지 한국의 LG와 삼성 SD를 살 것인지를 고민이 될 때 전기차 ETF를 사면 되거든요. 뭐 배터리는 BATT, LIT, 리튬 뭐 이런 전기차 관련 ETF. 그러니까 ETF는 그 해당 산업을 테슬라도 조금 있고 니오도 얼마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모아놓은 모듬 김밥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ARK라는 요즘 엄청. 한국에서 가장 핫한 네. 운용사에서 이제 ARKK라는 ETF가 나왔고 이제 3월 정도에 이제 우주로 나가는 ARKX가 이제 나올 건데요. 그래서 ARK에 이제 한 7개 정도의 ETF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어떤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ARKK 그런 쪽을 하나 좀 사셨으면 좋겠고 바이든 정부 이후에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클린에너지가 상당히 많아서 그쪽 이렇게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아요. 유명한 게 ICLN이라는 ETF도 있고요. 그 ETF 이름도 상당히 쉽게 돼 있어요. 풍력은 FAN, FAN이라고 돼 있고요. 이런 친환경 ETF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10억 인구가 사용하는 중국 인터넷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KWEB 같은 인터넷 중국 ETF 같은 것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서 이런 식으로 3대 3대 4 이렇게 분산을 해서 투자하는 ETF 투자하는 거를 저는 장기적으로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2060 개미들의 역습 본인이 느끼는 비장의 무기를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공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저도 경력이 길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이렇게 뭐 퇴근 혹은 이제 학업을 끝내면서 이렇게 한번 보면서 뭐 오늘은 어떠했네 그렇지. 이렇게 좀 기분 좋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투자를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제 저의 친구들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는 사실 주식을 하기 전에는 돈을 모으지 않았어요. 요즘 또 욜로라고 뭐 네. 한 번뿐인 인생 그냥 행복하게 살자라는 마음이었는데 주식을 시작하면서 저도 모르게 자산을 쌓게 되고 기업의 가치에 투자를 하면서 참 재미를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또 이번에 쉽지 않은 기회인데 20대부터 60대까지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많은 깨달음도 얻고 좀 진심 어린 조언도 받고 해서 의미 깊은 시간이었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올 한 해 그리고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설 연휴 때도 가족들이랑 맘 편히 다 같이 모이지도 못하실 텐데 조금만 참고 힘내서 우리 다 같이 이 고난을 이겨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 뭐 주식에 이제 들어왔는데 지금 솔직한 심정으로는 괜히 들어왔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재밌어서 약간 걱정이 되고 제가 바라본 대로 세상은 된다고 느껴지거든요. 이 주식을 제가 도박으로 보면 도박인 거고요. 주식에서 얻는 수익을 이자라고 생각하면
이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 되겠어요. 저는 아직 주린이기 때문에 욕심 안 내고 제 스탠스, 제 스텝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렇지. 흔들리지 않아요. 도박 너무 싫어합니다. 저는 진짜로 가지도 않아요. 근처도 안 갑니다. 많은 동학개미 운동으로 증권 투자 인구가 1,000만을 넘어섰는데 사실 증권회사의 역할이라든지 증권회사가 되게 멀리 있고 자기랑은 좀 잘 모르는 어려운 존재 같아요. 근데 편하게 그냥 옆집 형한테 물어보듯이 그러네요. 네.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증권회사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증권회사도 그런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윤선이 형은 그러면 가면 만나요? 아니면 만나. 만나요? 저녁도 사죠. 알았어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남이 사니까 나도 산다 그런 판단은 절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원칙 없는 매매는 반드시 후회를 초래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 여러분이 주식 투자에도 좋은 기운이 오고 모두가 다 성공하시는 정말 스마트한 개인 투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